사실 블랙 위도우가 어벤져스 캐릭터들과 비교하면 별다른 초능력도 없고 이땀이 좋은 것도 아니라서 블랙 위도우 단독 영화가 과연 재미있을까 싶었는데요. 미드소마에서 강강수월래 실력 하나만으로 스웨덴 부족 여왕에 올랐던 플로렌스 퓨가 블랙 위도우의 가짜 동생으로 기묘한 이야기에서 서투지만 정은 많은 11의 양아버지 연기를 했던 데이빗 하버가 블랙 위도우 가짜 아빠로 I hate you. Yeah, well, I'm not so crazy about you either. You know why? Because you're a brat. I'm so sorry. 심지어 디파티드에서 잭 니콜슨의 똘마니 연기를 했던 레이 윈스턴이 빌런으로 등장해 영화를 꽤 재미나게 만들었습니다. What are you drinking? Cranberry juice. What? Oh, fucking what? Get the fuck out of here. 아이언맨 1편이 나온 2008년부터 지금까지 나온 마블 영화들을 쭉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윈터 솔저나 가오갤, 토르 라그나로크처럼 그 작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언맨 2나 에이지 오브 울트론, 토르 2처럼 다른 마블 영화의 설정을 소개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상당히 재미없는 영화들도 있었어요. 전자는 계속 생각나서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틀어서 보곤 하는데 후자는 솔직히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가끔 확인하려고 틀어서 보다 잠들곤 했습니다. 코로나로 정말 오랫동안 숨죽여 기다리던 마블이 이제야 내놓은 블랙 위도우는 참 애매하게도 두 종류의 마블 영화가 모두 섞여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재미있는 건 맞아요. 근데 다른 마블 영화들만큼 신선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영화 초반부는 다른 마블 영화들이 설명하지 않는 떡밥 회수에만 신경을 씁니다. 어벤져스 1편부터 말로만 나오던 부다페스트 이야기라든가 2편에 나오던 블랙 위도우의 과거 떡밥, 그리고 11워와 인피니티 워 사이에 설명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블 시리즈에 관심이 없다면 특히 초반부는 꽤 지루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반부터는 꽤 재미가 있었어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시는 걸 고민한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한동안 얼큰한 국물을 먹지 못하다가 중국집에 간다면 아마 짬뽕을 고르시게 될 텐데요. 블랙 위도우는 바로 이 순간의 짬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보여주는 것 없이 다른 영화에서 본 요소들을 이것저것 다 넣어서 끓인 말 그대로 짬뽕 같은 영화입니다. 여기에 마블 특유의 개그 센스가 라면 스프 마냥 들어가니 꽤 그럴듯한 마블 영화가 나왔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극장용 블록버스터 영화가 계속 넷플릭스로만 나와서 아쉬웠는데 극장에서 제대로 보니 간만에 참 재밌게 잘 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맥스에서만 제대로 볼 수 있는 씬들이 5개 혹은 6개 정도 있는데 꼭 아이맥스만 고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가 너무 극심해서 사람 많이 몰리는 아이맥스관은 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래비티나 테넷처럼 아이맥스여야지만 느낄 수 있는 몰입감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마블 영화답게 블랙 위도우도 마지막에 후속작을 예고하는 후기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솔직히 후속작은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스포가 될 테니 스포를 피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끄고 영화를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스포일러가 시작됩니다. 영화의 시점은 11월 중후반, 캡틴 아메리카가 윈터 솔저랑 도망치고 난 후입니다. 토니 스타크랑 손절한 블랙 위도우는 소코비아 협정을 위반한 도망자가 되어 어느 산골짜기로 들어가 트레일러에서 제임스 본드 영화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린 시절 미국 오하이오에서 위장 가족으로 함께 지냈던 가짜 여동생 옐레나가 블랙 위도우에게 주라이 공원에 나온 것 같은 캡슐을 소포로 보냅니다. 블랙 위도우는 소포를 열지 않고 지내다가 태스크마스터란 이름의 빌런에게 습격을 받고 그제서야 그 소포 속 캡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캡슐 사이에는 어린 시절 블랙 위도우와 그 여동생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 블랙 위도우는 그 캡슐을 가지고 소포가 발성된 부다페스트로 향합니다. 참고로 이 태스크마스터는 영화 나중에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영화 속 최종 빌런인 드레이코브의 세뇌된 딸이죠. 마치 엑스맨 2편의 최종 빌런이 아들을 세뇌시켜 주인공을 공격하는 설정과 매우 비슷하게, 아무튼 부다페스트에 간 블랙 위도우는 가짜 여동생 옐레나를 만나 다정하게 싸움질을 하고 블랙 위도우는 이 캡슐을 왜 자기한테 보냈냐고 하자 옐레나는 이걸 왜 여기에 가져왔느냐, 어벤져스한테 전달하라고 보낸 건데 라며 화를 냅니다. 마치 인디아나 존스 3편에서 인디 아빠가 성배 일기를 인디한테 보낸 것처럼요. You don't. Do you think my son would be that stupid that he would bring my diary all the way back here? You didn't, did you? 아니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사진 뒤에 글로 써서 보내면 되잖아. 아무튼 그 약은 일종의 해독제인데요. 레드룸이란 곳에서 드레이코브란 빌런이 대량의 위도우 부대를 세뇌해서 조종하는데 그 세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약이랍니다. 마치 11호 빌런이 이상한 주문으로 윈터 솔저를 세뇌해 조종하듯이, 또 어벤져스 1편에서 로키가 지팡이로 이 사람 저 사람 세뇌하듯이 이번 빌런도 세뇌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부다페스트에서 그 빌런을 죽였으니 말로 안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위도우 부대가 나타나서 블랙 위도우를 덮칩니다. 블랙 위도우와 옐레나는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다른 위도우 부대가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옵니다. 마치 미션 임파서블 영화처럼 유럽형의 어느 도시에서 오토바이 추격전을 펼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장갑차까지 나타나요. 마치 언차티드 4편의 추격전처럼요. 그 게임사의 형제가 도망가더니 이번엔 자매가 도망가네요. 결국 블랙 위도우는 옐레나와 함께 그 빌런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빌런이 자리 잡은 레드룸의 위치를 알고 있을 오하이오 위장가족 임무를 맡았을 때 가짜 아빠 역할을 한 레드 가디언을 탈옥시키기로 합니다. 마치 또 엑스맨 대오피에서 레이븐을 막기 위해 매그니토를 탈옥시키는 것처럼요. 이쯤 되니 영화가 정말 지루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장면이나 이야기를 전할 의지는 조금도 보이지가 않았고 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과 이야기만 짜집기 되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시점까지 영화가 던지는 개그들은 대부분 노잼이었습니다. 블랙 위도우가 부다페스트를 부다회스트로 발음하는 거, 싸우다 혼자만 하는 것도 다 너무 재미가 없어서 거슬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나마 동생 옐레나가 블랙 위도우의 특유의 동작을 따라하면서 놀린다던가 토르나 아이언맨 가지고 놀릴 땐 소소하게나마 재밌었습니다. 옐레나는 어린 시절 가짜 가족으로 산 3년이 유일한 가족이었다며 블랙 위도우에게 언니가 자기를 챙겨주지 않았다고 계속 불평을 합니다. 마치 미드소마에서 남자친구에게 힘들다고 끝없이 투정 부리던 데니처럼요. 너무 억지로 껴맞추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긴 한데 블랙 위도우 속 초반부는 다른 영화들의 장면이나 설정과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뭐 나올 때마다 이건 또 어떤 영화랑 비슷할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억지로 껴맞추는 건지는 몰라도 옐레나를 볼 때마다 플로렌스 퓨어가 등장한 대표 작품 미드소마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미드소마처럼 영화 내내 우울하게 쳐져 있지는 않고 냉소적인 개그를 적시적소에 잘 치니 재미가 있었어요. 정말 옐레나마저 없었다면 전 초반에 극장문을 열고 나갔을 겁니다. 다행히 영화가 중반에 들어설 즈음 이 영화의 꽃 레드 가디언이 등장하면서 영화가 드디어 유쾌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레드 가디언은 소련이 캡틴 아메리카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시킨 슈퍼히어로고 무지막지 않은 완력이 있지만 20여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만 쪄버린 근대 스타일의 캐릭터입니다. 시종일관 소련 스타일의 말발로 내 딸들이 많은 사람을 죽여서 정말로 자랑스럽다는 개그 드립을 치는데 차가운 성격의 블랙 위도우와 대조가 되어서 꽤 재밌었습니다. 게다가 가족 없이 외롭게 살는 옐레나에게 아빠 역할도 하면서 뭉클한 장면도 연주시키더라고요. 레드 가디언 역시 가오갤에 나왔던 드렉스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데이빗 하버가 그 특유의 연기로 꽤 독특하고 매력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영화 제목 블랙 위도우가 아니라 레드 가디언이었으면 하기도 했습니다. 블랙 위도우보다도 더 매력적인 캐릭터니까요. 특히 레드 가디언은 자신이 1980년대 캡틴 아메리카와 한번 붙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감옥의 다른 죄수가 그때 캡틴 아메리카는 빙하 속에 있었다고 하니 웃어넘기기만 하고 블랙 위도우한테는 캡틴 아메리카가 내 이야기 안 하디? 라고 말하는 거 보면 거짓말 같지는 않고 뭔가 숨기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엔드게임에서 등장한 노인 캡틴 아메리카랑 1980년대에 싸워본 적이 있다는 건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걸 보니까 블랙 위도우가 흥행 잘 되면 이거로 또 스피노프나 영화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레드 가디언이 탈옥한 다음에는 가짜 엄마인 멜레나를 만납니다. 멜레나는 빌런인 드레이코브가 약으로 위도우를 세뇌시켜서 자신의 부하처럼 거린다면서 돼지를 같은 방법으로 세뇌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드레이코브는 인간의 생명이 아닌 의지를 조종하는 무서운 존재라고 설명하는데요. 솔직히 이런 세뇌 윈터 솔저로 충분히 이야기한 거라서 아무런 감흥이 들지 않더군요. 가족이 다 함께 레드룸을 습격하는데 이 시퀀스도 새롭지 않았어요. 공중에 떠있는 대형 모함에 들어가서 세뇌된 위도우들을 풀어주는 게 또 영화 윈터 솔저에서 공중 대형 모함에 들어가서 윈터 솔저를 설득하는 것과 또 너무 비슷했거든요. 꼭 공중 대형 모함이어야만 하나 좀 다른 데서 숨어서 나쁜 짓 하면 안 되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뻔해질 수 있었던 시퀀스를 맛깔나게 살린 또 하나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빌런인 드레이코브입니다. 보는 내내 굉장히 익숙해 보인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여러 영화에 등장했던 중견 배우시더라고요. 지금껏 마블 영화에 등장한 빌런들 중에서 가장 비열하고 찌질해 보였습니다. 드레이코브는 초능력은커녕 완력도 약해서 블랙 위도우 코피도 터뜨리지 못하지만 세뇌 능력을 이용해서 위도우 부대들을 조종하고 상대가 자신을 공격할 의지를 잃게 만드는 페로몬을 개발한 과학자입니다. 드레이코브가 그 페로몬으로 블랙 위도우를 마비시키고 때릴 때는 뭔가 가정폭력의 현장을 보는 듯한 리얼함이 있어서 불쾌하면서도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하더라고요. 특히 딸을 세뇌해서 자신의 빌런 짓에 이용한다는 설정이 뭔가 가정폭력을 일삼는 성범죄자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영화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피해자들이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더더욱 그렇게 느낀 것 같기도 합니다. 하도 기분 나쁜 느낌을 잘 표현해서 블랙 위도우에게 처맞을 땐 매우 기분이 좋았어요. 이분의 연기는 확실히 윈터 솔저의 로버트 레드포드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Hail, Hydra.
나머지는 뭐 사실 뻔합니다. 블랙 위도우와 그 가짜 가족은 기지를 발휘해서 위도우 부대들을 세뇌해서 풀어주고 빌런인 드레이크 부는 죽고 블랙 위도우는 가짜 가족도 가족이고 어벤져스도 가족이라며 인피니티 워 오프닝으로 이어지기 위해 캡틴 아메리카에게 갑니다. 영화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것이 너무 없었어요. 블록버스터 영화가 다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엔 블랙 위도우에는 그 영화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상징적인 액션씬이나 장면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윈터 솔저 하면 엘리베이터 액션씬, 닥터 스트레인지 하면 도로마무, 가오갤하면 첫 오프닝 춤추는 씬 등 꾸준히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재미를 전달했던 이전의 마블 영화들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마지막 쿠키 영상도 전 무덤덤했습니다. 엔드게임에서 죽은 블랙 위도우의 복수를 위해 옐레나가 호크아이를 쫓아갈 거란 예고는 그다지 충격적이지도 않았고요. 멀티버스 세계관을 이용해 과거 스파이더맨들에 나왔던 빌런들이 다 나온다는 스파이더맨 신작은 정말 기대가 되지만 마블이 과연 앞으로도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 위도우는 만족스럽게 봤습니다. 데이빗 하버, 플로렌스 퓨 등 꽤 실력 있는 배우분들의 연기가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특유의 마블 개그 코드가 적어도 저한테는 유효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블랙 위도우를 보신 분들이거나 스포는 개의치 않아 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마블의 신작 블랙 위도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진 1년 만에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간 여러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도 어려웠는데요. 이젠 좀 더 자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